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그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나쁜 정책인지는 여러분들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정말 국민들을 현타오게 만드는 정책이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히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녹화를 합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대략 2013년 즈음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 최경환이라는 경제부총리가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희는 모르지만 이제 지나와서 알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 이전까지 1990년도가 대략 한 8%, 9% 정도였고 그 이후에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IMF 터지고 그리고 IMF 터지고 2000년이 좀 지난 후부터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런 식으로 오면서 대략 8%에서 6%, 그다음에 4%, 3%쯤 아마 됐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 3%에서 4%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산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하락하는 시점이었고 2013년도에 대략 출산율이 1.2%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경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출은 어느 정도 됐지만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정부가 알고서 했겠죠. 몰랐을 리는 없어요.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서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을 펼치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오르지 않아. 왜냐하면 인구가 앞으로 감소할 테니까라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통화량을 마음대로 늘려줬죠.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나게 늘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도 사실은 아주 싼 가격은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1990년도에 보통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가 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도 그렇게 연봉이 세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2010년도는 얼마였느냐? 그때는 좀 급여가 높아지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실은 그 당시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3억에서 4억 정도, 좀 비싼 곳은 5억 내지 6억 정도였는데 그거를 뭐 누구나 덥석덥석 살 정도로 그렇게 급여 수준이 높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면서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기 이전에도 사실은 빚내서 집사라를 하기 한 2013년, 14년도 정도였는데 2016년 정도의 금리가 대략 2.5%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풀어버렸죠. 그런데 그 시초는 박근혜 대통령이 빚내서 집사라였어요. 그러면 주택가격은 왜 빚내서 집사라라고 하면 안 되냐면은 사실은 근로자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비는 물론 경제의 핵심은 소비, 그 다음에 투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좀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장기적인 관심이 없었고 다만 자기 때의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를 원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문제가 뭐냐면 국민을 목표로 본 게 아니라 국민을 수단으로 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저축성 자금을 다 풀어서 부동산을 사라. 물론 소비가 늘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사실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그러면 그런 땜빵식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이라던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우리 산업혁명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갈 때 뭐 그런 기술적인 거,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딱 눈에 띄었던 게 아마 부동산을 통한 자산 가격 상승이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시작된 그 빚내서 집사라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아요. 사실은 뭐 겉으로는 뭐 국민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그 사람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하다못해 어떨 때는 꼭 밥 짓다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표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밥 짓다가 나왔는데 뭐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을 하는 것처럼 전혀 어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어떤 그 정책을 만드는 수장을 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고요. 참 한심한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그냥 그 나름대로 알던 사람, 나의 동지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았거나 국민을 무슨 좀 쓰레기처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를 하는 그 시기부터 사실은 출산율이 1.2, 1.3에서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0을 바로 깨버리고요. 지금 0.7까지 내려온 것은 사실은 제가 그때 봤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빚내서 집사라가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냐면 개인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 쓰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집은 사실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비싸게 사는 자산입니다. 집보다 더 비싼 자산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산을 살기 위해서 대출로 100% 커버가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산을 다 털어놓고 나머지를 빚으로 채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있는 돈을 다 철저히 다 털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젊은 친구들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노년층들까지 그런 빚내서 집사라에 끌어들어 버리면 그분들은 노후에 그 집을 파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택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그거는 사후 처방 같은 거라고 할까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집을 그렇게 가격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집 가격이 낮았으면 굳이 주택연금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통장에, 주머니에 돈이 충분히 있어서 그걸로 노년을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빚내서 집사라 그러면서 모든 돈을 주택 매수에 쓸어 놓도록 정책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인가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사악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아마 두고두고 벌을 받지 않을까. 물론 본인들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건 3살짜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제 성장률은 근본적인 경제 성장률 개선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요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그 모든 공장하고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금 설립하고 있죠. 그게 하면서 뭐가 생기죠? 미국에는 일자리가 생겨요. 근본적인 해결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진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우리나라 안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힘들 필요도 없고요. 주머니가 넉넉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돈도 없고 거의 간당간당하는 사람들의 돈을 다 털어서 집을 사라? 정말 나쁜 정책이고요. 그분들은 아마 두고두고 욕을 먹거나 아마 대가를 치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뭐 그분들이 거꾸로 와서 뭐 소송을 걸고 그런다면 제가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뭐 정확한 정답은 아니니까 미리 양해를 바랍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나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억이나 2억 또는 3억, 4억에 살 수 있던 집을 그분들이 그런 정책을 함으로써 7, 8억에 사게 만들었던 거예요. 누구를? 그 다음에 부동산을 못 사고 사야 될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지금은 한 30대, 40대 세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왜 평생 집 하나 사서 그 집값을 갚도록 해야 됩니까? 가격이 쌌으면 벌써 사서 다 갚고 나머지 돈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 자신들이 한치 앞에만 바라보는 그런 정책인 거예요. 저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두고두고 살아계시는 동안 욕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짓거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그때 시작이 됐고,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 들어보셨죠? 부동산이 하락하려고 하니까 특례보금자리로 집어넣어요. 아니, 수준에 높게 올라가 있는 부동산은 수준에 맞게 내려와야 정상인 거 아닌가요? 왜 그거를 막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치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하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겉에 표정은 저소득층을 보호해주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가격을 하락을 막는 그런 행위입니다. 왜요? 가격 하락해서 더 싼 가격에 사면 되는데 왜 높은 가격에 내려가는 가격 부동산을 하락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대출로 그거를 매년 50조씩. 저는 뭐 더 심한 말은 못하겠고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아마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예요. 평생.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다주택자거나 강남에서 주택 가격 올랐다고 좋아하는 몇몇일 거거든요. 소수이겠죠.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보죠? 예, 아마 미리미리 사놨던 뭐 공무원들이라거나 정치인들이거나, 정치인들 중에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흔할까요? 다주택인 사람이 흔할까요? 저는 뭐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폐해를 주고 나쁜 정책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